프로듀서들이나 어떤 작곡가들한테 DM을 보내고 싶거나 리크루팅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팁을 너한테 보낼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너무 뜬금없는 거 보내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완전 발라드야. 그러면 발라드 되게 좋네요. 잘 쓰셨네요. 그래서 코멘트를 달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군요 이러고 말아야 말게 되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상대방의 니즈를 어쨌든 형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형 YG 엔터테인먼트라는 3대 기획사, 지금은 4대 기획사지만 4대 기획사의 거대 기획사의 어떤 형이 히트곡도 많이 내시고 타이틀곡도 굉장히 많은 메인 프로듀서 중에 하나인데 이제 YG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레이블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할 수 근데 또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 형은 어쨌든 협업하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곡가 지망하시는 어떤 친구들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YG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많이 물어보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런 우리가 공채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쵸. 정확한 방법은 사실 없어. 여기도 인맥이구만. 그치.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형. 그러니까 형이 옛날에 그 형들한테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막 데모 같은 거 보내고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요즘에도 DM 같은 거 받고 그러지 않아요? 많이 와. 꾸준히 오는데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의무감 같은 게 있거든? 어떤 의무감? 승천 형이 우리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내 음악을 몇 년 동안 들어주시고 해서 나한테 결국 기회를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게 조금은 있어. 그래서 DM 같은 거 오면은 가능한 좀 성실하게 피드백을 해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친구들도 좀 있고 주변 소개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디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나한테 DM을 보냈는데 내가 답을 안 했다.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성학이 아이학이라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DM을 보내서 성학이가 이제 나한테 소개를 해준 거야. 성학이는 이제 탑라이너니까 디기가 트랙 쪽으로 이제 더 배워보고 싶고 해보고 싶어 하는데 재능이 있는 친구인 것 같다라고 이제 나한테 생선구이집에서 밥 먹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랑 알게 돼서 음악도 좀 배우고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다가 그 친구도 2017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YG에 들어오게 됐어. 활발할 때쯤이네요? 활활하고 정확한 계기는 이제 우리가 그때 가인 빌딩이라는 작업실을 들어간 지가 안 됐을 때였어. 그때 그 작업실을 원래 맨 처음에 쓰던 작업실을 빼고 새로운 작업실로 이제 사장님이 옮기라고 지시를 해주셔서 거기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가 빈 방이 있었어. 빈 방이 있었을 때였는데 헌영이가 그때 우리가 제키 앨범을 같이 작업을 많이 했었어. 잭스키스 앨범. 잭스키스 이제 특별에 있는 앨범이 있거든. 어나더 라이트였나? 그 앨범인데 그걸 계기로 빈 방도 있고 하니까 사장님이 얘 저기 쓰라 그래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지. 그래도 양 회장님의 또 은혜가. 지금 양 회장님이. 회장님께서.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디기님이 이제 합류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뒤에 다른 또 지금 되게 제자들이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독이라는 친구도 있었었고 그 친구는 이제 좀 더 아티스트를 더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자기 거 활동하고 있고 같이 작업을 하다가 한 3달 정도 전에 내가 너네한테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 20살짜리 하나 최근에 알게 된 친구 있다고 까먹었거든. 우리 술 먹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 친구도 최근에 이제 또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노래하는 친구? 걔는 탑라인도 하고 트랙도 해. 계기가 돼서 이제 한 3달 전에 이제 회사 들어오게 됐지. 그 친구도 이제 계속 형한테 나한테 데모 보내주고 나랑 작업도 하고. 20살에?
지금 이제 올해 21살인가? 이게 어쨌든 아무리 전통적인 방식이라도 어쨌든 효과가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이 사람을 내가 같이 작업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추천을 하든 할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음악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 그게 있는 것 같아. 이제 DM 보내는 친구들도 많고 내가 피드백해준 친구들도 많은데 여기서 그러면 DM 보낼 때 팁 같은 걸 좀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DM 프로듀서들이나 어떤 작곡가들한테 DM을 보내고 싶거나 리크루팅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팁을 일단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음악을 먼저 보내야 되는 거가 중요하잖아. 네. YG에 있는 프로듀서한테 그런 데모를 들려준다는 거는 YG에 뭐 들어오고 싶거나 YG에 곡을 꽂고 싶거나 해서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너무 뜬금없는 스타일을 많이 보내. YG랑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사운드. 그러니까 너한테 보낼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너무 뜬금없는 거 보내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완전 발라드야. 그러면 발라드 되게 좋네요. 잘 쓰셨네요. 그래서 코멘트를 달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군요. 이러고 말게 되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보내라. 그게 나는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부분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그거의 기본적인 원인이 보낼 곡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거지. 자, 정신 차려 똑바로 들으세요. 곡이 많아야 됩니다.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해. 나는 기본적으로 한 5곡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한 2곡 정도 나 이거 좀 잘 만든 것 같은데? 보내볼까? 하고 보내볼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19살, 20살이래.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데모를 들어봐달라고 보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케이스인데 트로피카를 보내. 왜냐면 형이 릴리를 썼으니까. 그래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위너를 좋아하고 위너가 아무래도 조금 여름 노래, 되게 경쾌하고 밝은 여름 노래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 그것도 그 니즈를 너무 좀 파악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네. 그게 2017년도잖아. 우리가 트로피칼이 이렇게 되게 강타했던 거가 맞아요. 그 시기잖아. 네. 벌써 한 5년, 6, 7년, 됐죠. 6, 7년이 된 건데 그것도 예를 들면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보내면은 이 친구는 조금 너무 이제 방구석에서 음악을 해가지고 좀 트렌드 파악이 조금 잘 안 됐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19살, 20살 친구들이 좀 그런 걸 보내면은 약간 좀 깎이지. 그럼 그 친구들은 또 너무 이 사람한테 너무 막 타겟팅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보낸 거구나. 일단은 사실 너무 유행이 지난 음악을 한다는 것은 타겟팅의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 19살 친구들한테 기대하는 건 조금은 새로운 거. 새롭고 프레시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면서 나는 이제 음악을 트는데 갑자기 트로피칼이 나와버리면은 사실 어렵다. 우리 하드가 얼마나 많아. 아니 이제 꺼내보지도 않는. 꺼내보지도 않잖아. 좀 영한 바이브는 어느 정도 음악이 있었으면 새로운 느낌이 드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자기만의 색깔이 어느 정도 보여줬으면. 그러면 형은 곡 만들 때 트렌드 이런 거 반영을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좀 소스? 소스에도 트렌드가 있잖아. 뭐 킥 스타일에도 트렌드가 있고. 진짜 너무 힘들죠. 베이스나 뭐 예를 들면 리드나 이런 거에도 다 트렌드가 있잖아.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빌보드나 뭐 차트에 올라 있는 곡들을 듣고 이런 질감의 킥이나 이런 질감의 소스들을 골라서 그걸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 파악을 그런 한다. 느낌인 거지. 사실 뭐 음악 장르에 대한 트렌드는 사실 뭐 우리가 100%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잖아. K-팝에서. 그래서 가장 티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스인 것 같아. 약간은 그런 거가 있어. 이미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의 소스는 좀 너무 싫어. 피하고 싶은 너무 부분들이 피하고 싶은 그 느낌이 있어. 근데 거기서 약간 808 같은 거 좀 약간 타임리스하지 않아요? 근데 808에도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길게 가는 거가 유행이었잖아. 이제 뭐 트랩이든 뭐 그런 거에서. 근데 요즘은 좀 짧게 가는 거 많이 하잖아. 짧게. 약간 그런 차이? 거기서 이제 좀 음악 들을 때 그러면은 같은 소스라도 그런 식으로 릴리 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EQ에서 뭐 이렇게 뭐 주파수 대역대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치. 사실 그 색채 하나 입혀주는 거에 따라서 컬러가 완전 달라지니까. 진짜 808만 예를 들어도 디케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쵸.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잖아. 그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 그렇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다른 채널 나가서 그 얘기 한 적 있는데 트렌드가 뭐 사실 뭐 우리 장르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자기가 그냥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기술적인 것만 이게 적용을 해가지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게 뭐 트렌드 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지. 그게 시작점인 것 같아. 아까 우리 얘기했던 유연함. 유연함. 유연함 중요합니다. 유연해야 돼. YG는 특히나 그리고 형도 특히나 그 아티스트랑 직접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지. 그 어떻게 좀 탑라인부터 트랙 전부 뭐 형이 작업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치. 동생들하고는 한 적 있지. 네. 그렇게 됐을 때, 와, 이게 아티스트로 작업하는 거 되게 장점이구나. 혹은 단점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언제인지. 어떤 건지. 사실, 편하지. 아티스트랑 작업하면은, 예를 들면 승윤이나 한빈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탑라인이랑 가사를 다 쓰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 나는 온전히 트랙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되잖아.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훨씬 편하지. 왜냐면 이제 내가 탑라이너들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곡의 전체를 신경 쓰게 되면은 막 가사 하나, 뭐 탑라인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거를 에너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막 가이드 하는 것도 해가지고. 근데 뭐 한빈이나 승윤이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위너의 컨셉, 위너의 색깔, 아이콘의 컨셉, 아이콘의 색깔 그런 걸 걔네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직접 본인들이 설정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야 방향성은 이렇게 가자 뭐 이런 걸 할 필요도 없고 본인들이 가이드도 다 좀 에너지를 덜 수 있는 측면에서 훨씬 편하지.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네요. 뭔가 그들의 동물적인 감각 같은 거를 확 느끼고 이런 일화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는 사실 늘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사 한 줄을 쓰거나 할 때도 무대를 어떻게 하고는 그래요 것도. 예를 들면 승윤이 같은 경우 릴리 같은 것도 네. 널 좋아해 그 포인트를 승윤이가 쓸 때 애초부터 처음부터 거기를 포인트로 생각하고 진우를 생각하고 쓴 부분이거든. 널 좋아해 이거를 그거를 녹음하기 전부터 여기는 진우 형이 할 거라고 진우 형이 했으면 좋겠다. 그걸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한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작사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탑라인도 탑라인이지만은 근데 팀 멤버가 작사 작곡을 하면서 자기 멤버를 위해서 그런 파트를 정하는 게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멤버가 여기서 확실히 빛이 난다라는 거를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형은 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더 열려있으니까 YG가 사실 뭐 G드래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뭔가 아티스트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을 하고 디렉팅을 하고 뭔가 그룹의 색깔을 정해 나가는 그런 거에 시초였으니까 그리고 YG가 제일 선두였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 전적으로 그러면은 되게 장점만 거의 있다고 보시겠네요? 장단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YG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긍정적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라고 생각해. 이게 그거를 근데 무리해서 시도해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멤버 중에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을 했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아이돌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라고 무턱대고 시도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냥 약간 그게 YG의 전통 같은 그것도 문화가 뭔가 좀 이렇게 있어야 그러니까 그게 선배들 때부터 계속 있어 왔었으니까 쭉 내려온 거죠 항상. 지금의 이제 뭐 트레저 같은 애들도 그렇고 뭐 연습생 하고 있는 애들도 그렇고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 해 연습생 시절부터 하고 싶어 하고 공부도 하고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데뷔할 시점이 되면은 그게 가능한 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후배들도 볼 때 이럴 거 아니에요. 약간 작사 작곡 많이 하는 선배들 보면 약간 차가 뭔가 좀 더 좋은 거 같고 그런 수도 있지. 뭔가 품위 유지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지. 그죠? 네. 또 K-pop 시장이 커지면서 더.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형한테 지금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곡이 뭐예요? 탑3. 아무래도 릴리릴리지 여전히. 네. 여전히 릴리릴리고. 네. 생각나는 뭔가 내 효자들 좀 생각만 해도 따뜻해진다 이런 느낌. 진짜 끼부리지마도 오 진짜요? 네. 그게 그렇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꾸준해. 꾸준하게 그냥 되게 많이 들어온 적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존재. 늘 그 자리에 있어줘. 고마운 존재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왔다 갔다 하고. 그 주로 이제 위너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위너 거를 많이 했으니까 나도 문득문득 내가 착각하는 거가 내가 아이콘 것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콘 애들하고 워낙에 내가 믹스앤 매치 때부터 그렇게 꾸준히 뭘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생각보다 아이콘 곡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고. 시간을 많이 쓴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효자곡들이 좀 위너 쪽에 더 있는 것 같고. 형 그러면 거의 형은 트랙 작업만 거의 위주로 하니까 그러면 형은 어느 범위까지 생각을 하고 탑라이너나 아티스트한테 그 트랙을 좀 예를 들면 뭐 무대에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리듬으로 춤을 추면 좋겠다. 어느 범위까지 해서 줘요? 그러니까 나는 작업을 할 때 탑라인까지도 어느 정도 다 생각은 해. 그렇죠. 근데 다만 내 아이디어보다 너네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주는 거지. 어느 정도 탑라인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발음에 그런 토픽을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는 다 생각을 하지. 그리고 여기는 랩벌 쓰고 뭐 여기서는 무대에서 어떤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생각들은 다 하고 탑라이너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을 해주고 그렇게 작업은 하지. 맞아. 이게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생각보다 그거를 이제 막 트랙을 쓰는 입장, 이제 트랙 메이커들 이제 분들이 이제 데모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통은 이제 경험이 부족하면은 그거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좀 뭔가 무대를 보면서 이런 무대를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은 조금 더 그래도 나오는 것 같아. 훨씬 도움되지. 창규도 이제 트랙 작업할 때 대충 어떤 느낌으로 탑라인이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무대를 그리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게 편곡적으로도 아예 달라지니까 일단 보컬이 여기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악기를 어떤 식으로 가는지 맞아요. 악기를 어느 정도로 채우는지 이 부분에 그런 것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나도 트랙 만드는 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쓰든 안 쓰든 간에 그 탑라인을 쓰든 안 쓰든 그 토픽을 쓰든 안 쓰든 생각은 하면서 작업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YG가 드랍 스타일의 음악이 많은 겁니까? 왜냐면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드랍 파트를 만들 수가 있어. 무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할지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예를 들면 리드 같은 것도 여기에 보컬이 어느 정도 차냐에 따라서 리드 라인이 달라지잖아. 그쵸.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드랍 파트에 포인트 안무가 많이 나오니까. 포인트 안무도 많이 나오고. 유난히 진짜 YG가 사비가 드랍으로 돼 있는 곡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퍼포먼스가 멋있게 나오기 되게 좋은 스타일의 맞아요. 그 송폼이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작업하기는 너무 힘든데 왜냐면 우리는 또 파트가 많아. 변화가 많아. 맞아요. 1절 다르고 그다음 프리, 그다음 드랍, 그다음에 2절에서 또 한번 바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우트로 같은 것도 맞아요. 매시업도 많고 뭐 그런 스타일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한 곡에다가 아이디어를 뭐 원래대로 옛날 같았으면 한 두세 곡을 만들 수 있는 테마들을 이제 한 곡에 이제 다 써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프로듀서들도 YG 거 곡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런 스타일 때문에 작업하기를. 그러면 형 그 아티스트들 말고 YG에서 자체적으로 캠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 탑라이너들이랑 작업을 해본 적은 최근 들어서 있었지 이제.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원래 우리가 이제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트레저의 앨범과 베이비몬스터 이제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캠프를 이제 처음으로 작년인가 처음으로 한번 했었을 거야. 어땠어요? 나는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어.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사실 나도 걱정도 많이 하고 이 친구들이 좀 우리 스타일을 잘 이해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워낙 프로들이잖아. 그 탑라이너들도 해외 탑라이너들도 워낙 프로들이니까 되게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하고 맞춰주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우리 스타일대로 이제 잘 만들어주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경험이었어. 뭐 아티스트들이랑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커요? 아무래도 이제 좀 내가 뭔가를 이제 설명해줘야 될 게 좀 많지. 아 그림이 그림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거가 조금 더 우리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 라든가 가사적으로도 우리가 영어 가사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토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쉬운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주로 YG처럼 되게 색깔이 뚜렷한 레이블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 작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까 그 DM이나 이런 걸로 데모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레이블의 색깔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걸 서로 공동적으로 지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나는 그 부분이 모르겠어. 다른 회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회사들도. 왜냐면 그 회사들이 아무 곡이나 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다들 컨셉에 맞춰서 네. 회사의 색깔, 아티스트의 색깔에 맞춰서 이제 곡을 수집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아티스트, 그 회사에 맞는 색깔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리드 해석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리드 오면은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치. 그런 거와 동시에 이제 거기서 원하는 색깔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뽑아서 이제 작업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어렵지. 오늘 형 얘기 들어보니까 YG가 되게 닫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엑세스가 그 생각보다 형한테 DM 보내고 하면 어쨌든 형이 들어주시고 다른 프로듀서분들도 좋아야지. 그렇긴 하죠. 아니 좋아야 되는 거 맞죠. 아니, 왜 이렇게 길을 꺾어요? 다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다른 이제 YG 동료 프로듀서분들도 좀 데모를 많이 좀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그런 거 같아. 얘기해보면은 뭐 그래도 많이들 피드백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다른 이제 DM이 아주 그냥 쇄도를 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찾으세요. 어떻게 우리 갈락티카 들어와서 타고 들어가면 복지 여기 인스타 있으니까. 그 무턱대고 보내시지 말고 잘 준비해서 성실히 잘 준비해서. 그쵸.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이 오면은 나도 피드백하기가 힘들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성의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 저는 사실 피드백 안 해요 그냥. 너 안. 저는 왜냐면 다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내가 듣고 너무너무 좋은 게 있으면은 가끔 내가 할 때도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힘들지. 생각보다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왜냐면 누구는 되게 막 디테일하게 좀 이러면은 좀 뭔가 좀 내가 더 미안해서 내가 좀 저는 안 하는 기록에 마음 먹었고. 난 대부분 들어드리긴 하는데 자꾸 레슨 문의로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못 박자 형 레슨 안 하죠? 나 지금 너도 안 하잖아. 안 하지. 우리 다 안 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레슨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기가 너무 빨려. 시간과 뭔가 노력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레슨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뭐 외국을 봐서 뭐 누구한테 배우든 좀 누구한테 배우고 싶은데 누구 교육하고 이럴 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계속 공부하고. 그럼 아직도 우리는 뭔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클래스 101 막 이런 데 있잖아. 원더월 이런 거 있잖아. 원더월 우상이 강의 좋든 그런 것들. 잘하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유튜브 강좌도 많고 요즘에는 굳이 뭐 저희한테 뭐 그런 레슨 DM 보내셔도 그런 거보다는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뭔가 작업물이 자신이 생기고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같이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